제1기 용성전의 초대 왕좌를 두고 김지석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 결승 3번기를 벌이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용성전 준결승 제2경기에서 강동윤 구단이 변상일 구단을 206수 만에 100불결승으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강동윤 구단은 16강에서 이세돌 구단, 8강에서 박정환 구단을 연이어 꺾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4강까지 승리하며 2014년 내추럼 파크배 이후 3년여 만에 종합기전 결승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로 이제 유일하게 나가는 대회에는 사실 출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 꼭 잡아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팬 여러분, 이번 용성전에서 저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결승에 선착해 있던 김지석 구단은 이지연 구단과의 준결승 제1경기에서 난타전을 벌인 끝에 결승행 티켓을 거머쥔 거였는데요. 89년생 동갑내기 두 입신, 김지석과 강동윤의 대결은 지금껏 27번. 그중 15차례 김지석 구단이 승리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대결에선 강동윤 구단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장기바둑 채널의 후원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각각 개최되고 있는 유서 깊은 대회인 용성전은 한국 대회까지 열리면서 세 나라의 우승자들이 용성전 왕중왕전으로 맞붙을 예정인데요. 올해 9기를 맞은 중국 용성전에선 커제 구단이 이미 우승을 차지했고 일본의 27기 용성전은 8월 초부터 본선에 돌입했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라이벌전으로 성사된 한국의 제1기 용성전 결승은 오는 28일에 시작됩니다. 지난 15일에 끝난 2018 중신증권배 세계인공지능 바둑대회에서 중국의 신천이 우승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의 바둑 인공지능 8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한국에선 돌바람과 옥고, 바둑이가 출전해 참가팀 수는 가장 많았지만 각각 5, 6, 7위에 그쳤습니다. 결승에는 중국의 신천과 일본의 AQ가 출전해 7번기 대결을 펼쳤고 신천이 7승리에 이어 3국부터 5국까지 연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올해 열린 바둑 인공지능 세계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2회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에서 명지대학교가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을 거친 16개 팀과 본선 시드를 받은 8개 팀이 24강전으로 시작한 이번 대회 본선은 지난 4월 13일부터 바둑TV를 통해 중계됐는데요. 대국에 임하는 한 팀 선수들 나이의 합이 120세를 넘어야 하는 120세 룰레더에 연기 대국의 작전 타임까지 신설되면서 더욱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열띠게 진행된 24강 본선 토너먼트 경기 결과 최종 결승에 오른 것은 명지대와 한국외대. 국내 최초로 바둑학과를 개설한 명지대는 지금까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4강전에서 전기 우승팀 서울대를 꺾으며 기세를 한껏 끌어올렸고 우승 희망을 키웠습니다. 결승에서는 한국외대에 첫판 릴레이 대국을 내줬지만 연기대국과 삼국 릴레이 대국에 승리하며 12번째 치러진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에서 사상 첫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예, 저희 명지대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너무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고요. 지금까지 합을 너무 잘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둑 전문가의 산실로 꼽히는 명지대가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며 제12회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18일과 19일 전남 순천의 한국바둑고등학교에서 전국 교직원 바둑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 대회는 개인전 4개 부와 단체전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는데요.
단체전에 한해 방과후 교실 바둑 교사들에게도 참가 문호를 열어 더욱 열띤 대결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교육자들의 뜻깊은 바둑 축제로 주목받았는데요. 전국 교직원 바둑대회 한마당은 바둑 교육이 학교에서 좀 더 영역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교육청과 저희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가 함께 이런 대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단체전과 유단자부 등 4개 부문은 우승자를 배출했고 교육계 최고의 고수들이 격돌하는 최강부는 8강부터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바둑TV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신한천일영과 포스코캠텍의 대결. 전반기 종료 결과 최하위인 신한천일영과 단독 1위인 포스코캠텍이 후반기 첫 경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반기 두 팀의 대결은 포스코캠텍의 5대0 완승이었는데요. 당시 신한천일염의 이지명, 이지현과 삼지명, 안국현이 출전하지 못했던 만큼 패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양팀의 총력전이 된 하반기 첫 대결에서 오더는 신한천일염의 우세로 읽혔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나연 선수의 승리입니다. 나연 선수 올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성적 정말 좋네요. 자, 개인적으로도 안국현 선수에게 7연승. 이 두 선수의 15번째 대국도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네. 상대 전적 7연패 후 7연승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으며 나현이 포스코캠텍의 선취점을 안겼고 삼지명 변상일이 한태희의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최철한 주장의 승리로 승점을 다시 리드하는 포스코캠텍. 여기에 오지명, 윤찬이가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이세돌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이세돌 선수 시즌 정말... 윤찬희 선수의 승리입니다. 윤찬희 선수가 또 이세돌 선수를 잡았어요. 신한천일팀 참 안 풀립니다. 오늘 한태희 선수가 변상혜 선수를 꺾으면서 큰일을 해줬는데 이세돌 선수와 또 안국현 선수가 오늘 무너졌네요. 이세돌 선수의 올 시즌 정말 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윤찬희 선수가 승리와 동시에 팀의 승리도 결정을 지었습니다. 장고대국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장고대국의 이원영까지 승점을 보태며 포스코캠텍은 전반기 완승에 이어 후반기까지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무적의 강철 군단이 단독 1위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8라운드 첫 번째 경기, 포스코캠텍이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화성시 코리오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각각 랭킹 1위와 2위를 주장으로 보유했지만 전반기 성적은 신통치 않은 두 팀입니다. 지난 시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던 정관장 황진단의 입장에서 전반기 3승 4패의 성적표는 굴욕이라 할 만한데요. 두 팀의 대결. 첫 승점은 랭킹 1위 박정환 주장의 승리로 화성시 코리오에서 가져갔지만 정관장 황진단 3지명 김명훈과 1지명 신진서의 동점타와 리드타가 더해지며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집니다. 이창호 구단의 패배로 다시 동점을 이룬 두 팀. 네, 한승주 선수가 최재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전적에서도 다시 한번 차이를 벌렸고요.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3대2로 화성시 코리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신나는 승리곡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뭐 선수들 믿고요. 그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우리 신진서 선수가 앞에서 이렇게 잘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이제 자기 그 역량만 발휘하면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통합 우승팀의 부활이 후반기와 함께 시작될까요? 8라운드 두 번째 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3경기는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나란히 4승 3패로 반환점을 돈 중상위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전반기에선 한국물가정보가 승리하며 팀 구성의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는데요. 첫 승점부터 이례적입니다. 올 시즌 1승 4패로 모처럼 복귀한 KB리그에서 고전하고 있는 홍기표 선수가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주장에게 선승을 기록한 킥스. 신민준 주장은 초반 3연승 후 5연패로 7연패의 나락에 빠졌던 지난해의 악몽이 반복되고 있고, 홍기표와의 상대 전적은 4전 전패로 한 발 더 벌어졌습니다. 뒤이어 이지명 맞대결에서 윤준상 선수가 상대 전적 9연패의 고리를 끊으며 팀의 두 번째 승점을 안겼고, 이렇게 결국 장고대국도 좀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백홍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미 8라운드 3경기도 정해졌어요. 네, 개인 전적으로도 지금 바분리그 4연승, 그리고 킥스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그런 결정국을 백홍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킥스가 한국물가정보에게 3대0. 그러면서 KB리그 킥스 3연승을 달려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주장 김지석 선수까지 승리를 보태 킥스는 4대1 대승을 거두고 팀 순위를 지켜냅니다. 김지석, 윤준상과 함께하는 마지막 우승 도전이 될 올해, 그 간절한 바람은 이뤄질까요? 8라운드 세 번째 경기, 킥스가 한국물가정보에게 승리했습니다. 4경기는 BGF와 SK앵크린의 대결. 호시탐탐 1위를 노리는 올해의 다크호스 BGF와 하위권 탈출이 간절한 신사들 SK앵크린의 후반기 첫 승부였습니다. 전반 속기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BGF. 상대 전적 9승 2패로 크게 앞선 장고판의 김승재 선수까지 승리해 일찌감치 팀 승리를 결정지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홍성기 선수가 승리했군요. 어찌 보면 정말 천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상대 전적의 열세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정말 중요할 때 1승을 거뒀고요. 잠깐 1부가 끝나고 검도실에 가보니까 그때도 홍성기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구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SK앵크린 다시 한번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판을 홍성지 선수가 잡아줬고요. 후반 속기 두 경기 모두 SK앵크린의 지명도와 상대 전적이 우세한 상황이라 안심할 수만은 없었던 BGF. 그 위기를 이지명, 조한승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상대는 시즌 8연승 무패 행진에 도전하는 이영구 선수였습니다. 자, 이 순간 승률 그래프가 흑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은 흐름 자체가요. 여기를 붙이는 바람에 당할 거 다 당하고 후수로 여기를 넘어가고 있어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당연히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자, 조한승 선수 대단합니다. 연승가두를 달리고 있던 이영구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팀의 맏형이 된 가장 베테랑 조한승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거둬주었고요. 자, 이영구 선수는 뼈아픈 패배이고 SK로서도 뼈아픈 패배입니다. 네. 자, BGF팀 개인 승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꾸준히 3승을 하면서 이 좋은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저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싸움이 이제 저희하고 킥스하고 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경기 이기는 팀이 2위 고지를 좀 우세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3대2 승리의 마법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8라운드 마지막 경기, BGF가 승리하며 단독 2위를 지켜냅니다.
1강 4중 3약의 구도로 후반기를 달려가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다가올 9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둑계 핫 이슈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국회 조은현 의원실 김종열 부사관과 함께합니다. 네, 요즘 바둑계 최고의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바둑 토토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둑 토토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찬반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눠져 있고 서로의 의견도 좀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2011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처음 바둑 토토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요즘 다시 들어서 다시 화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한국기원은 제가 일하고 있을 때부터 계속 토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추진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재추진할 좀 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토토가 7년이 지난다면 시장도 커졌고요. 바둑계에서 역시 토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2011년에 반대했던 분도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또 토토 추진하나 보다. 그래서 또 관심을 갖게 되시고 해서 요즘 토토가 좀 여러 가지로 바둑 팬들의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둑 토토를 도입한다 하면은 바둑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스포츠화 되면서 많이 자리를 잡긴 했는데 네. 이제 토토 하면 아무래도 내기, 도박, 약간 이런 어두운 이미지와 연관이 돼 있어서 네. 그거와 바둑을 결부시키는 게 과연 네. 맞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 바둑이 예와 도의 측면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은 예와 도만 가지고 바둑이 겪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바둑이 스포츠로 전환을 해서 스포츠에 자리 잡은 이상 현대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 딱 올라가는 거, 그거 하나가 바둑 토토, 스포츠 토토가 아닌가. 요즘 이제 스포츠 팬 문화나 이런 시장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선수들에게 투자를 하고 뭔가 소비를 하면서 더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에 바둑판하고 바둑돌 사고 난 다음에는 구매 소비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팬들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들이 이제 바둑에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이나 뭐 관전 문화 같은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토토가 생겨나면은 좀 팬들과의 거리가 좀 가까워질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팬들이 승부를 예측해 보고 그걸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해보고 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선정이 되고 당첨이 되는 이런 게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여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서로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 분야가 좀 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그게 현대적인 스포츠가 아닌가. 사실 일반 팬들은 랭킹 한 20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잘 모르세요. 네.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이 선수가 초반이 강한지, 안 그러면 뭐 끝내기가 강한지, 수익기를 잘하는지. 그런데 토토가 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알게 됩니다. 결국 바둑 프로 기사들을 많이 알리고 이 선수가 어떤 선수라는 걸 팬들이 많이 아는 것 자체가 그 프로 기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런 요소로 인해서 어떤 다른 스포츠처럼 뭐 전방 산업도 가질 수 있고 후방 산업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조은현 의원님께서는 바둑 토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조은현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바둑 토토는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좀 찬성 입장이셨고요. 하지만 이 일을 주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프로 기사들이 찬성을 하고 한국기원이 재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조은현 의원은 그 일이 잘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정도 입장이시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약간 꺼려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보좌관이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토토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조은현 의원실에서 막 미나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기원에 있을 때 이 일을 추진했었고 또 아쉽게도 결실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한 이 시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만약에 한국기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조은현 의원께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실 거지만 국회의원이 이걸 가지고 뭐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은현 의원께서는 바둑계에 필요한 일이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토토가 도입되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승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사 같은 거를 이제 쓰고 댓글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 축구나 농구 같은 단체전의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실수를 한다고 해서 뭐 경기 결과가 크게 뒤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바둑은 뭐 내가 단수 못 봤네 하고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하면 충분히 판이 금방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승부 조작이 너무 쉬운 경기다라고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한국기원의 정책은 바둑을 토토로 하게 되면 10대 10 대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둑 리그에 5경기, 2세트를 묶어서 10대 10 대국만 바둑 토토로 하겠다. 2011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의 어떤 시행단체입니다. 스포츠 토토 시행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5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바둑 토토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부정승부, 부정조작에 대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했는데 25가지 경우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실익을 주는 쪽으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구나.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다 하는 일이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침이나 관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시행해보지 않았는데 너무 걱정만 하는 거는 또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둑 토토가 필요한 이유가 어쨌든 돌파구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둑 토토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프로기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치가 커지잖아요. 거기로부터 뭔가 사업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토토로 인해서 어떤 바둑계에 비즈니스할 토대를 만들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더 컸었는데 그 부분이 좀 덜 알려졌어요 그때. 이제 지난달에 프로기사분들이 투표를 해서 60% 이상으로 이제 찬성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기사들이 63%의 지지로 그 건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기사회에서 한국기원 운영위원회로 결과를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이 토토를 다시 추진할 그런 기회다 이라고 생각이 들고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 이제 추진하게 되겠죠.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연락을 해서 다시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바둑의 그 토토에 대한 어떤 또 한 7년 지났으니까 시뮬레이션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랑 그다음 또 뭐 2011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까지도 했었어요. 토토가 맞냐 안 맞냐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기원이 문체부에 스포츠 토토의 경기 주최 단체로 다시 승인을 요청하게 되겠죠. 뭐 빠르면 내년 바둑 리그 때는 스포츠 토토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어떻게 볼까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뭐 반반이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르면 내년부터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네. 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빠르면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한번 그렇게 난관을 맞는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네. 네, 바둑 토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바둑 토토, 아직은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